가까운 미래, 인간이 오래전에 멸종한 생물에서 고대 DNA를 뽑아냅니다. 그 빈 부분은 지금 사는 동물의 유전자로 채우죠. 그리고 첨단 연구실에서 그 종을 다시 되살립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나요? 맞습니다. 사실 이건 처음 나온 주루가기 공원 줄거리 그대로죠.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우리는 연구자들이 실제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은 랩터나 피렉스가 아닙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콜로설 바이오사이언스의 과학자들은 자이언트 모아를 다시 불러오려 합니다. 타조를 떠올리되 키는 2배, 덩치는 훨씬 더 큰 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날지 못하는 이 거대한 새는 지금으로부터 거의 600년 전에 멸종했죠. 모아는 한때 뉴질랜드의 숲을 돌아다니며 목을 쫙 세우면 키가 4m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지구 역사상 땅을 걸어다닌 새 중에서 키가 가장 컸죠. 몸무게는 약 230kg에 달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역사상 가장 무거운 새는 아니었습니다. 그 타이틀은 마다가스카르의 코끼리새 차지였죠. 그래도 230kg짜리 새가 숲에서 나를 향해 달려온다고 생각해보면 마주치고 싶지 않은 상대인 건 분명합니다. 거대한 모아는 전투용 날개나 부리를 가진 것도 아니었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자신을 노리는 천적이 없었기 때문에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었죠. 말 그대로 새들 중 최정상 포시자였던 셈입니다. 물론 완전하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모아를 쓰러뜨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있었거든요. 날개를 펴면 3m가 넘고 스테이크 칼처럼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거대한 맹금류 하스트 독수리입니다. 그게 자연이 이루고 있던 균형이었죠. 그러다가 사람이 나타납니다. 13세기 무렵 마오리 사람들이 뉴질랜드에 정착했고 인간이 늘 그래왔듯이 놀라울 만큼 빨리 그 땅에 적응했습니다. 크고 느릿느릿한 모아는 금세 아주 중요하고 아마 꽤 맛있는 식량원이 됐죠. 몇 세대 지나기도 전에 모아는 사라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스트 독수리도 뒤따라 사라졌습니다. 모아가 없다는 건 먹을거리도 사라졌다는 뜻이었죠. 원래 자연과 생존의 법칙이 그런 거죠. 마오리 사람들은 새로운 땅에서 삶을 꾸려가는 노련한 사냥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한 순간은 뉴질랜드 생태계가 바뀌기 시작한 분기점이었고 그 영향은 오늘날까지 계속 언급됩니다. 모아는 단지 덩치만 컸던 게 아닙니다. 숲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로부터 600년이 지난 지금 과학자들은 최첨단 기술과 오래된 단서들을 이용해 모아를 다시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애를 써서 오래전에 사라진 새를 되살리려는 걸까요? 이전에 이야기했던 유전자 편집 다이오 울프 새끼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로 그 회사 콜로설 바이오사이언스에 따르면 이건 단순히 대단해 보이려는 쇼가 아닙니다. 이 회사는 모아가 그 땅의 지형과 풍경 자체를 만드는 데까지 관여했다고 설명합니다. 뉴질랜드에서 모아는 식생을 조절하고 토종식물의 씨앗을 퍼뜨리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그 덕분에 숲이 지나치게 우거져 균형을 잃지 않게 막아줬죠. 모아가 사라지자 어떤 식물들은 가장 중요한 씨앗 운반자를 잃었고 예전에는 통제되던 곳에 외래 관목들이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발상은 이렇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면 적어도 생태계를 다시 리부트해볼 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사라진 역할을 대신할 동물을 다시 들여와 빠져있는 퍼즐 조각을 복원해 보자는 겁니다. 좋아요. 그런데 멸종한 종을 도대체 어떻게 다시 불러온다는 걸까요? 애초에 그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글쎄요. 완전히 그렇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다만 영화 속처럼 공룡 전체를 통째로 복제해내는 공상과학식 방식은 아닙니다. 본래 모아는 이미 몇 세기 전에 사라졌고 그 DNA는 손상되고 분해돼 여기저기 구멍투성입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완벽한 복제본을 만드는 대신 말하자면 유전자를 리믹스하려 합니다. 쓸 수 있는 모아의 DNA는 최대한 모아서 쓰고 나머지 빈 부분은 살아있는 가장 가까운 친척 아마도 에뮤의 유전자로 메우는 방식이죠. 게놈을 편집하는 유전자 가위인 크리스퍼라는 도구를 이용해 이 조각들을 하나로 이어붙이고 배아를 조정한 뒤 연구실에서 키워내게 됩니다. 모든 과정이 잘 진행된다면 겉모습도 걷는 모습도 땅을 쿵쿵 울리는 발걸음도 모아와 비슷한 생물이 태어나겠지만 유전적으로 완전히 똑같은 쌍둥이는 아닐 것입니다. 복제라 부를 수도 없고 완전히 옛 모아와 동일한 존재도 아니죠. 하지만 콜로설 바이오사이언스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생긴 것과 행동이 모아와 비슷하고 생태계에서 같은 역할을 해준다면 목표는 달성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과거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의 복원이 아니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새로운 존재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흥미로워집니다. 콜로설 바이오사이언스의 계획은 이제 막 시작일 뿐입니다. 이 회사는 멸종동물들을 되돌려놓기 위한 장기 로드맵까지 세워둔 상태죠. 자이언트 모아뿐 아니라 털이 북슬북슬한 매머드, 도도새,
그리고 테즈메이니아 호랑이로도 알려진 틸라신을 부활시키는 프로젝트도 진행 중입니다. 각 종이 사라진 이유와 상황은 제각각이지만 목표는 같습니다. 그 동물들이 사라지면서 비게 된 생태계의 빈자리를 메울 수 있는 현대판 버전을 만드는 것 말이죠. 탈북송이 매머드는 빙하기 시대의 코끼리였습니다. 땅늘보와 함께 살며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북극 땅을 흔들어 나무를 쓰러뜨리고 눈을 둘러 평평하게 만들었죠. 빙하기 당시 이 지역은 지금 우리가 아는 얼어붙은 황무지가 아니었습니다. 스페인에서 시베리아, 알래스카에 이르는 건조하고 바람이 세찬 초원지대, 매머드 대초원이라 불렸고 차가운 기후에 버티는 풀과 여기저기 흩어진 관목들로 가득했죠. 매머드는 그 풍경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과학자들은 매머드가 사라지면서 이렇게 열려있던 생태계가 점점 축축한 습지로 바뀌어 탄소를 더 가두게 됐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머드의 DNA와 아시아 코끼리를 섞어 털이 복슬복슬하고 추위를 잘 견디는 잡종을 만들어 북극 지역이 습지 대신 다시 풀로 덮인 초원에 가깝게 유지되도록 돕자는 발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구 동토층이 조금이라도 더 오래 얼어있도록 만들어 기후변화 속도를 늦추는데도 조금은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도도새는 아마 역사상 가장 유명한 멸종동물일 겁니다. 도도새는 모리셔스 섬에 살면서 열매를 먹고 숲 곳곳으로 씨앗을 퍼뜨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유럽 선원들이 도착한 뒤 도도새의 수는 서서히 줄어들었습니다. 도도새는 처음 발견된 지 한 세기도 지나지 않아 17세기 말에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리고 그 공백이 섬의 생태계에 오래가는 영향을 남겼다고 보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도도나무라고도 불리는 탐벨라 코케트 나무인데 이 나무의 씨앗이 싹을 틔우는데 도도새의 도움이 필요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 가설은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적어도 도도새가 섬의 식물 생태 균형을 유지하는데 한몫했다는 점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콜로설은 지금 도도새와 비슷한 새를 다시 들여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새가 예전처럼 숲이 다시 회복되는데도 힘을 보태주길 기대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틸라신이 있습니다. 늑대 같기도 하고 캥거루 같기도 하면서 몸에는 호랑이처럼 줄무늬가 나 있죠. 이렇게 독특한 생김새를 가졌지만 틸라신은 서식지에서 최상위 포식자로 먹이동물 개체수를 조절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축을 공격한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으면서 결국 인간의 사냥에 의해 멸종되고 말았습니다. 연구자들은 새로 되살린 틸라신이 균형이 무너진 지역의 자연을 다시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주목을 받는 건 모아일지 모르지만 사실 이는 훨씬 긴 할 일 목록 가운데 하나의 프로젝트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큰 논쟁이 시작됩니다. 이런 멸종동물 되살리기 계획에 모두가 찬성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과학자들이 자연의 두 번째 기회를 꿈꾸는 동안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큰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정말로 환경을 돕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비싼 과학 장난감으로 자연을 괜히 툭툭 건드리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만들어질 새로운 동물들은 원본의 정확한 복사본이 아닙니다. 여러 유전자를 섞어 만든 혼합형에 가깝고 비슷하긴 해도 진짜 원조는 아닌 셈이죠. 게다가 생태계는 부품만 갈아 끼우면 똑같이 돌아가는 기계가 아닙니다. 완전히 예측할 수 없는 변수도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만들어낸 모아가 옛날 모아처럼 행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엉뚱한 식물을 먹어 치우거나 과거에는 없던 다른 종을 이겨버리면서 생태 균형을 또 한 번 흔들어 놓을 수도 있죠. 오늘날의 생태계에 이런 새로운 종을 집어넣는 일이 오히려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걱정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결국 이들이 돌아오게 될 세상은 예전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어떤 경우에는 이들이 살던 옛 서식지 자체가 이미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그건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건 바로 멸종이라는 현상에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보내게 되느냐 하는 점입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어차피 다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 자리 잡으면 보존의 중요성을 덜 심각하게 여기게 되지는 않을까요? 멸종이 더 이상 영원한 끝이 아니라는 인식이 퍼지면 멸종 위기종을 지켜야 한다는 긴박함도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닐까요? 이처럼 이 기술 뒤에 있는 과학은 놀라울 정도로 발전했지만 윤리적인 질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라진 종을 되살려야 할까요? 아니면 아직 남아있는 종들을 지키는데 더 힘을 쏟아야 할까요? 아니면 두 가지를 모두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요? 매머드든 모아든 도도새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제 자연을 단순히 연구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모습을 다시 써내려갈 힘까지 갖게 되었다는 점이죠. 그리고 벤 아저씨가 말했듯이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늘 그렇듯 밝은 면을 잊지 마세요.